이번에는 맥시마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기호는 콜로니코로입니다. 콜로니코로고요. 그 변수를 대입할 때는 그냥 콜로만 썼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는 콜로니코로 기호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먼저 이제 함수의 이름이 먼저 오게 되고, 이걸 식별자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독립변수, 함수의 독립변수의 리스트를 콤마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콜로니코로 기호를 쓴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실제로 함수의 정의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은 함수의 이름을 뭐 a라고 할까요? 예, fa 한글로 되어 있네요. fa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독립변수는 x죠. 그 다음에 콜론 이코르 x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fa라는 이름의 함수 x제곱 플러스 1이 지금 정의가 된 겁니다. 독립변수는 x 하나니까 가로 열고 x를 지금 하나만 써줬죠.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를 또 정의를 하고 싶다. fg of x 이코르 y 나누기 5다. 5분의 y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5분의 여기 저 y의 함수니까요. 여기를 y라고 써줘야죠. y의 함수 g를 5분의 y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또는 t의 함수, 뭐 예를 들어서 sin t 플러스 2다. 네, 이번에는 h라고 한번 해볼까요? t의 함수 sin t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먼저 함수를 정의할 때는 식별자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독립변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콜론 이퀄을 한 다음에 우변에 함수의 본체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시험화에서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맥시마에서 수학함수를 정의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함수를 설명을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전에서 설명한 변수에다가 표현식을 대입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절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현식이라고 그랬죠. 뭐 x제곱 플러스 1, 5분의 y, sin t 플러스 2다 하나의 표현식이고, 이 표현식을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변수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표현식을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함수의 정의하고 이렇게 단순히 표현식만 넣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건 차이가 있죠. 이 함수로 정의를 해 놓으면은 매개변수 값에 따른 이 함수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교재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가 아니고 교재 지금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1일 때 지금 여기에서 저거를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fa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f의 3 x 대신에 3을 대입을 x 대신에 3을 대입한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 독립변수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함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f의 2알파.
이것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x 대신에 2 곱하기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알파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거는 f의 제로죠. f의 제로. 네 번째 것은 x 대신에 t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을 구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x 대신에 y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y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y제곱 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그러니까 독립변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 그 함수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수로 정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표현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표현식을 정의를 하는 걸로 끝나죠. 근데 이렇게 수학적인 함수로 정의를 해 놓으면은 그 독립변수에 대해서 특정한 값일 때 그 함수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시마에서 합성함수 구하는 법을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모든 변수를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지금 교재 예제에 지금 ft가 2t 플러스 3이고 gt가 2분의 t 플러스 1일 때 fg하고 gf라는 합성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손계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독립변수가 t로 되어 있으니까요. f of t는 2t 2 곱하기 t 플러스 3, 그 다음에 g of t를 t 플러스 1, 콜론 이퀄입니다. 여기서도 잘못했네요. 콜론이 아니고 콜론 이퀄입니다. 에러가 나왔었죠. g of t를 t 플러스 1 나누기 2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합성함수는, 여기 첫 번째 합성함수는 f of t라는 함수에 t 대신에 g of t라는 함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f of t라는 함수는 여기에 정의가 돼 있고 t라는 독립변수 대신에 g라는 함수를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엔터를 치면은 t 플러스 4가 나오고요. 거꾸로 g 함수, g 서클 f의 합성함수를 구하는 거는 반대로 하면 되죠. fg 함수의 t 대신에 f 함수를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이 합성함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함수 대신에, 함수의 독립변수 대신에 다른 함수를 대입하는 거죠, 합성함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아까 정의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컴마로 구별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x하고 y의 함수다. 그러면은 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이거는 독립변수가 x하고 y라는 거죠. 그래서 우변에 x하고 y의 어떤 함수의 꼴로 정의가 됩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함수의 정의부의 괄호 안에 콤마로 구별을 해서 지정을 해준다는 거. 세 개, 네 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fb라는 함수가 x, y, g의 함수인데 이거는 x 곱하기 y 곱하기 g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불연속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연속 함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f of t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2고 1에서 3 사이에 있을 때는 t 값이다. 이거는 이제 불연속 함수죠. t가 1이라는 점에서 값이 연결되지 않는 불연속 함수인데요. 이거는 전절에서 설명드린 if된 명령을 이용을 해서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 함수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콜론 이퀄이죠. 항상 함수의 대입은 콜론 이퀄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f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t가 1보다 작으면 then 2죠. 함수값이. 그리고 else if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nd t가 3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함수값이 t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0.5의 값에서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2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t가 0.5면 2고 0.5 사이에 있으면 이 경우니까 2고 얘가 예를 들어서 t가 2.5다. 그러면은 1에서 3 사이에서는 입력 그땐 값 그대로 나오니까 2.5를 입력을 하면 2.5가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이거 이외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라는 정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함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otherwise 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0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이 범위 이외의 값을 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은 이 조건도 참이 아니고 이 조건도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 표현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표현식은 거짓이기 때문에 함수값도 그냥 펄스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펄스로 나와버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0값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끝에 뭐를 붙이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else 제로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4값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0이다라는 요 정의가 붙어 있으면은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하려고 저는 한 줄로 입력을 했는데, 여러 줄로 입력을 했는데, 한 줄로 이렇게 붙여서 입력을 해도 되죠. 한 줄로 붙여서 입력을 하나,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줄 바꿔서 입력을 하나, 똑같다 그랬죠. 줄 바꾼 기호는 단순히 이제 공백 문자로 취급이 된다는 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g라는 함수도, 비슷하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네, 비슷하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하니까 이거를 좀 고치면요. 0에서 1 사이에는 2고 1에서 3 사이에는 2t죠. 2 곱하기 t.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경우는 0이다가 붙어 있으면 이거를 추가를 하면 되고요. 이걸 추가하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대입을 하면은 뭐 4값이 나오겠죠. 그 범위 이외의 값을 대입을 하면은 뭐 0값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구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불연속 함수는 if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십시오. 이제 맥시마를 가지고 그래픽을 그리는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플랫 메뉴에 보면은 플랫 2D 하고 플랫 3D, 플랫 포맷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플랫 2D는 2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메뉴고 플랫 3D는 3차원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 2D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 익스프레션스 대화창에다가는 그림을 그릴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sin x를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sin x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x 베리어블의 범위를 여기하고 여기 최소 최대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0부터 2 곱하기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파이를 입력할 때 여기서도 퍼센트 파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두세요. 2파이라고 이렇게 그냥 쓰거나 하면 안 되죠. 곱하기 기호도 분명히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y 변수의 범위, 이거는 뭐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일단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OK를 누르면은 지금 자동적으로 생성된 명령이, 방금 대화창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명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사인 그래프가 0부터 입력한 대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y 번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범위 사이에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네, 만약에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sin x, 그다음 코사인 x도 그려보고 싶다. 네, 코사인 x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그려보고 싶으면은 컴마로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x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그 다음에 베리어블은 y 베리어블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 옵션을 보면은 인라인으로 처음에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게 인라인이라는 거는 인라인으로 포맷을 선택을 하면은 WX 맥시마 창 안에 이렇게 그래프가 포함이 되는 형태로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인라인이 아니고 GNU 플랫이다. 이런 GNU 플랫이나 오픈매스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불러가지고 별도의 창에다가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NU 플랫을 선택을 하고 한번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외부 창이 뜨게 되죠. 외부 창이 뜨게 되고 방금 입력한 대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되 색깔을 자동적으로 구별을 하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레전드를, 그러니까 그 어떤 색깔이 어떤 그래프라는 거를 표시가 또 자동적으로 붙게 되죠. 그리고 입력한 대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여기 포맷에서는 인라인 아니면은 GNU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GNU 플랫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이번에는 이제 3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 x-y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x라는 함수를 나는 3차원으로 그려보고 싶다. x는 적당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y 범위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을 일단 아까 제가 인라인하고 GNU 플랫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인라인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3차원 그래프가 생성이 되죠. 근데 여기 인라인으로 그려진 그림은 그림 파일하고 비슷해요.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3차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각도를 변화시켜서 본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을,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함수인데 예,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x-y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5부터 도미는 그대로 두고요. 이거를 GNU 플러스로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면 이번에는 이렇게 외부창에 그래프, 3차원 그래프가 생성이 돼서 표현이 되죠. GNU 플러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GNU 플러스는 그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예, 외부 프로그램이 한데 WX 맥시마에서 그것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라인의 경우하고 틀리게 기능이 조금 있는데요. 3차원 그래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 곳을
클릭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각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절을 한다든가 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외부 창에서 그룹 플러스로 그래프를 생성을 하면은 2차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확대를 한다든가 3차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인라인으로 하면은 단순히 그냥 그림 파일로 붙는다는 거, 예,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